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독과, 하수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 1팀장입니다. 왕종우 건축민원 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그 5개 팀 21명으로 건축행정팀은 그 국과 서무 및 5개 광고 업무를, 건축민원 1팀과 2팀은 지역별 그 일반 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 관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건축 인허가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 건축물 장려와 건축주의 그 자부심 고취를 위해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기둥 정비반을 운영, 신속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 그 안전성 확보 및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축 공사장의 그 장기적인 안전 점검, 또 화재 취약 다중 이용 시설 건축 위반 행위 조치, 농업용 가설 건축 양성화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그 4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로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그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화면 보기를 이용하여 협의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상호 간의 그 소통으로 업무 관리 능력 향상과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우수 건축사무소 선정으로 적법 설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그 안전사고 예방과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그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사장 안전과 화재 경보시설 확인, 감리자에 대한 감리 업무 등에 대해 총 187개소의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건축 및 구조 분야에 필수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그 전국적으로 그 건축사 등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그 관내 건축사 인력을 풀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응시 자격을 낮춰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그 시민과 함께하는 맵시 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우수 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안성시 건축문화상 시상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우수 설계, 우수 시공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그 안성시 건축문화상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건축문화상 작품을 접수하고 건축물의 그 독창성 및 합리성, 도시 경관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연말 시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인의 농막과 간이 저온 저장고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이행 강자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총 129건의 그 상담을 하였으며 36건의 그 양성화 처리를 하였고 565만 5천 원의 그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쪽 그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입니다. 무분별한 그 현수막 디자인으로 인해 시각 공해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서 현수막 색상 및 표기 방법 등을 일원화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공 디자인 그 심의를 거쳐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 공고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그 홍보와 안내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그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정비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불법 행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2022년 8월 31일 현재 불법 현수막 26,855건 등 총 4496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불법 광고물 그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 현수막 151건의 그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 16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재 안전조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그 화재 안전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성소방서에서 2018년부터 9,6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23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22년 그 8월 현재 조사 결과 통보된 902건의 위반 건축물 중 736건에 대해 시정 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나 처분 등 이행 절차에 그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속적인 그 시정 촉구 및 행정 처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섭 위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 지금 사고가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그 원곡면 외가천리 물류창고도 이게 건축가가 뭐 담당인가요? 인허가를 이제 건축가에서 네.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건축과장님은 여기 장례식장에는 혹시 갔다 오셨나요? 건축과장 엄기훈입니다. 장례식장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아직 안 갔다 오신 거죠? 네. 우리 저 집행부에서는 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시민안전과 주관으로 행정안전국 주관으로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다녀오신 거죠?
저희는 시장님은 그 현장 확인은 같이 점검을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못했습니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이게 터지면 네. 그래도 안성 관내에서 발생한 이게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거의 뭐 안전 불감증 수준을 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수장도 우리 안성시 수장도 좀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좀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속도전을 통해서 진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게 감시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 안성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현장에 대해서는 그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 해빙기, 뭐 우기, 동절기 또 중간중간에 각종 점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점검 요청도 많고요. 그래서 실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안타깝게 이제 그 사고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는 감리자가 상시 감리하는 거죠? 예, 상시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자가 이런 경우에 있으면 처벌을 받나요? 뭐 행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행정적이든 뭐 다른 문제든 이게 지금 관리 감독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행사하고 현장 대리인한테는 이미 뭐 벌점 부과를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완전 후진국형 사고 아니에요? 지지대를 설치를 허술하게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이거 완전 후진국형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조사 제가 지금 결과가 여기서 거의 다 말씀드릴 수 나온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상황이니까 예? 이런 것도 이게 체크가 안 돼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뭐 주간 우리 허가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좀 드리면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인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인허가 때 그 안전 시행 계획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시행 계획을 제가 검토해서 인허가 나갈 때 그 담보를 해달라 안전을 이런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은 시행사에서는 그 건축 시공 절차나 또 구조물 안전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이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감리자가 이제 동시에 현장에 항상 거주를 하면서 그 안전 확인을 하고 또 저희는 그 시행 안전적에 대해서 상시적인 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을 그 이행을 하고 있나 주기적인 점검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식으로다가 이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혹시 이 건축과에서 이 KY 로지스 안성 저온 물류 창고 관련돼서 혹시 그 안전사고 관련된 그 전에 혹시 다른 사고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있었다고 하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이거 나기 전에 또 뭐 비슷한 사고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는데 보고는 전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시로든. 사고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그 보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 올라오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없었다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가장 이제 빨리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구조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반이 이제 예를 들어 신고가 되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같이 도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도 자동으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건축가 내에서는 혹시 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안성시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그 안전사고라는 게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화재부터 해가지고 또 구조물.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 낙하물로 인해서 또그 아파트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 그 감리자가 만약 감리자 때 저희가 그 현장에 상주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이제 그 일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거를 대비해서 항상 그 홍보나 계도 공문 또 SMS 문자나 이런 걸 통보를 정시적으로 주고 있지만은 저희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에 그 우리 대형 공사장이나 아파트 공사장의 현장인 안전관리자 총체적인 그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었어요. 그러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점으로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험 요소로다가 지금 거론되는 데는 현장 점검을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고용안전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좀 상시적으로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런 부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들이 지금 발생이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중대재해특별법까지 적용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안성시에서는 그러면 특별하게 그 전에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할 게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검은 하죠. 네, 관리해주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민간 그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주 여부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다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감리자인데 감리자가 도대체 이게 감리자가 이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 사고 터지면 감리자가 감리를 못했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또 다른 대안이 찾아보려면은 그 제도 외에 특별한 제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장이 많기 때문에 상주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렵죠. 이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 발생하면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나요, 이거? 이거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경찰청에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에 따라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시키는 상태고요. 그 조사 결과를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사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우리가 요구하고 이 법적으로다가 우리 권한이 너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현장 시공 공사 도중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지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사고가 터지면 이후에 우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만약에 이 인허가 부서고 하니 여기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이든 제도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안전 교육을 더 강화를 하고 현장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 예방에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안 하시는 건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개선할 건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개선할 것까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례가 아직 없었어요. 좀 경험에는 저희도 적인데 그 조사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나중에 이제 조치 사항을 저희가 첨언해서 한번 중앙부 정부나 또 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권을 한번 찾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엄규현 과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 시내 중코 건물 관련 민원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내가 보니까 감사과에 우리 과장님 지금 감사 들어와 있죠. 감사 요청 들어와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기현 과장님이 소개했다는 건축사무소 엄모 씨는 이게 무자격자로 해서 지금 민사소송까지 당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이 지금 걸렸는데요. 이건 맞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겠고 저 우리 과장님 감사 들어온 건 맞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그 건축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사실은 없고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예. 이루어진 사항이지 제가 그분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요 관련된 성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본인 저기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민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본인이 그 어떤 건물에 그 요양원을 설치하고자 그 수차례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공용 면적에 대해서 상담을 수차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요양원으로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그 지금 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된 서류를 제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일단 이분이 찾아와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뭐 물어본 건 사실이죠. 뭐 그 건물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 이게 그 허가가 날 수 있느냐 노유자 시설. 그래서 그거는 여쭤보신 건 맞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층에 예. 그 층에 그 공유 면적이 있습니다. 공유 면적. 그러니까 계단, 뭐 화장실, 뭐 이런 부분이 에어컨실, 뭐 이런 실외기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상담을 두세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니시란 말이죠. 이게 이제 허가 사항을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신 건 없으시다는 거죠?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네. 민원 상담을 할 때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은 서류를 갖고 상담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네? 과장님. 네. 예. 그래서 이게 녹취록도 좀 뭐 민원이 나고 있는 녹취록을 보면 근데 이 정황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녹취록은 지금 다 풀어서 보니까. 예?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전직 시의원님이시고 예. 해서 와서 예.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저는 당시 그 층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유 면적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고 예. 그 나중에 서류가 이제 접수됐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작 그 본 건물에 있는 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주장과는 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감사를 또 받으시겠지만 보면 이게 건축사무소를 소개시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 뭐 건축사무소에도 엄모 씨인데 보니까 과장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사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는 왜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개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번 와서 그 설계 사무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차의 요청에 의해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건축과장님이 건축사무소 소개시켜 주시는 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여기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도 근데 거기 사무실이 보니까 무자격자 사무실이에요. 무자격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거기 엄모 씨가 대표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모 씨가 대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담은 그럼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소개는 그쪽으로 시켜주시고, 여기 보면 대표는, 어디야, 이게.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이제 대표는 다른 분으로 돼 있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건축사무소를 무자격자가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위증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과장님. 무자격자가 상담을. 예.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건축법에도 보면 건축사가 아닌 사람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도 못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좀 우리 과장님 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런 민원을 받아보니 보통 위락시설이 그 층에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냥 보통 노이자 시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보통 이렇게 보면 그게 준코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보면 그 위층에 나이트클럽도 했던 거고 용도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보통 이게 들어오면 보통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그런 건물에 위락 시설이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담을.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래서 아니 제가 녹취록도 좀 보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녹취록에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거 상담한 것 같진 않은데 보니까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상대적으로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그걸 그냥 다 듣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 없고요. 예. 본인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예. 같이 이제 그 전직 시의원님이셨기 때문에 예.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해 들어와서 저는 최대한 상담을 후기적으로 해드린 것 뿐이지 제가 어느 건물을 특정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단계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일방적인 얘기지. 제가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어느 공무원이 어느 건물을 해드릴 테니까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고 한 건 또 맞죠? 알아봐 준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위락시설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고 본인이 그것도 추가 매입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뭐 상담을 해서 뭐 매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라는 주장은 본인 주장일 뿐이지 저는 그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혹시 요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 관련돼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그거는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 이게 뭐냐? 여기 제가 체크를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만 있어봐 이게 갑자기 제가 이거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 그리고 건축사무소와 건축과장과의 관계는 뭐 소개시켜 준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그냥 민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소개시켜 준 경위도 제가 보면 그냥 뭐 아시는 분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로 가라고 해서
했던 건가요? 본인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쪽 사무실을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준은 또 뭐예요? 이게 솔직히 관에서 하는 건 내비둬도 되는 건가요? 혹시? 관에서 하는 것도 뭐 방치한 거는 없습니다. 방치한 게 없는데 널려 있는 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단속 인원을 2계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돌고 있는데 바로 붙이자마자 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불법 사항은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어떤 기준을 말씀?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거는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죠. 예, 예. 근데 기정 게시대 안 돼 있는 게 며칠째 붙어 있는데 안 띄고 있는 건 또 뭐예요? 그게 누구는 띄고 누구는 안 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 게시물이 있으면 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부과 얼마나 됐어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전체가 다 과태료 부과가 되냐고요? 금년에 지금 19건에 한 8천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그거 하는 거는 아파트나 이렇게 대량으로 붙어 있는 건 하는 거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하는 이 붙어 있는 현수막은 저기 한 게 있어요? 정치 현수막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입법 개정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정당의 홍보를 한다거나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선거용. 현재? 예, 예. 그러면 그거 안 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책 홍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누구 건 띄고 누구 건 안 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건 띄고 안 띄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뛸 거면 다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예, 예. 그리고 안 뛸 거면 그냥 붙여놓지. 예, 예, 예. 이게 맞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누구 건 띄고 누구 건 안 띄고 하면 기분 나쁘죠.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용 위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최호섭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감리 쪽에 좀 질의를 한 개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정기 점검이랑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수시라는 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죠? 예. 예, 건축과장 엄기원입니다. 수시라는 것은 저희가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때 선거기관에서 어떤 점검을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떤 점검을 나갈 때도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표현대로 수시로다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정기 점검은? 정기 점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감리 업체가 저희 안성시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두로 보고는 안 하는 거죠? 서류상으로 다 서류상으로 예, 예. 하는 거죠? 이게 감리 업체랑 저희 안성시랑 제가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3개월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최소한 15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점검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근로감독관 권한이 아무래도 저기 고용노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자체가 권한이 약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리업체를 조금 더 압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는 저희가 땡겨서, 예를 들어서 분기 보고하게 돼 있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 한 달에 정기 보고하는 거를
보름을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취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예.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근로감독관 권한이 저희 지자체에 없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감리업체를 조금 더 압박하고 신경 쓰고 검토하고 2단계밖에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의원님이 주신 의미는 저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그 농업용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양성화 처리 36건 된 건데 그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성화 되는 비율 같은 거 혹시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건축과장엄기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농업용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갖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농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내에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양성화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뭐 상담 건수가 129건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이 양성화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증축이나 뭐 이렇게 이게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으로 갖다 놓게 돼 있는데 2개를 갖다 놓으시거나 뭐 다른 주택 거의 세컨하우스 용도로 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화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범위를 넘어서 중축 같은 걸 했을 때 양성화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강제금을 부과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그 어쨌든 처음에 농막을 범위 내 이내로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상을 건축물을 지어놨으면 그 다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양성화 시키려고는. 그 이제 여기서 허용하는 것은 농막 20제곱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은 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이상일 돼요? 경우에는 농막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예, 철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건축 신고권으로 설계를 해서 적합하게 건축 신고권으로다가 건축 신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어놨으면 그냥 철거해야 되는. 예, 이제 이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인 상태에서 농지 전용 없이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20제곱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농지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 어쨌든 이게 문제가 이제 실제로 잘 몰라서 좀 면적을 넘어서서 지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해결 방안이 혹시 안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면적 범위를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양성화, 농막으로서의 양성화 방안은 없고요. 이제 토지관련법 농지를 전용을 받아서 양성화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농지 전용 그 신고하는 과정 절차나 이런 건 어려운가요? 이게 이제 어떤 농지는 또 전용 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농막은 대지로 전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농지에 허용된 범위고요.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